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또 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자녀 임기 1년 내에 아파트 가격 잡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죠. 공급을 늘려라.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다른 사고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했었고, 그건 뭐 24번, 25번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급 임기 한 3년 차부터인가요?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전문가분들은 서울 집값이 경기도, 보다 광역시,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를 서울 집값부터 잡아야 되는데,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이 재개발 해라, 재건축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린벨트 풀어라. 근데 그린벨트는 서울 땅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후세들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뭐 논의의 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뭐 그린벨트를 풀어도 뭐 별로 공급할 양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런데 현재 보시면 이제 운동권 출신 분들이고, 김수현 정책실장인가요? 사회수석 이렇게 하셨던 분이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총괄 하셨었고, 이분은 대학교 다녔을 때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데모 같이 하면서 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같이 밤을 지새면서 같이 데모도 해주고 저항운동도 하고 보금자리를 지켜주고 이런 피눈물 난 현장들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해라 라고 했더니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한마디 했죠. 그럼 우리 공급하면 되잖아. 공급해. 그래서 당대표가 확 저질렀으니까, 발언을 하셔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사기 신도시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 방송에서 신문 읽어주고 계속 하는데,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 3기 신도시 지금 제가 봐보면은 건설회사가 선분양하는 것도 지금 매일 욕하면서, 그래서 후분양하라고 조조대면서, 죄송하네요. 하여튼 내가 선분양하는 것도 못마땅히 하면서 국가가 땅도 사지 않았어. 땅도 확보하지 못한 데서 이건 선선분양인가요? 분양 예정권을 그냥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 공급이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고, 본인들은 국가는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어야 공급됩니다.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7년이나 8년이고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10년 넘어서 첫째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10년 넘게 공급됩니다. 땅 작업, 땅 매수 요거 하는 데만 해도 원주민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 들어가고 하고 합니다. 왜냐면은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이렇게 돈 받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신 분도 있고, 또 이게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이가 70 넘어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돈을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내 고향이고 선산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악착같이 반대 운동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기 신도시도 아무런 영향 없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걔네들이 안 한다고 해서 못하고,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힘들게 관련 법령들을 다 뜻도 고쳐놨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거 제가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은 뭐 일사불란하게 해서 밀어붙여서 야당이 또 뭐 공급 정책은 찬성하니까 해줄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막 2, 3개월 만에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또 시장에 참여하는 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 소유자들, 조합원들이 그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자금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이사 갈 문제, 그래서 또 뭐 투표 붙여봐야 되고 뭐 아주 복잡한 문제가 계속 파생되어져서 임기 1년 남은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1년 남은 상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시장 상황에는 뭐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에 집값 잡는 데는 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이 뭐 이제 뭐 새로 내정돼서 그 공급 정책으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 뭐 고밀도 뭐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내로 이제 예를 들자면 영등포 같은데 뭐 이렇게 역사가 그 넓잖아요. 그다음에 뭐 용산역도 그렇고 역사마다 보면은 이제 넓은 그 교차하고 기차들이 뭐 이렇게 플랫폼 이리저리 이제 순환하고 예를 들어서 1호선 인천으로 가야지 뭐 금정으로 가야지 호남으로 내려가야지 뭐 노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땅 면적 그것을 복개를 해서 그 복개를 하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꾸미고 그 위에다가 다시 주상복합 형태로 주거를 고밀도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는데도 뚝딱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차역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릴 거니까 설계를 치는데 이거 설계 치는데 한 1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설계만 치는데 이해되신가요? 그럼 임기 끝난다니까요. 공급하겠다고 약속 발표 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하기 전에 공급이 된 것도 보기 전에 임기 끝. 그러면 뭐 집값 못 잤잖아요. 집값은 계속해서 오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2020년, 21년, 22년 이 코로나 사태로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자금을 너무나 많이 풀어서 집값이 계속해서 많이 오를 것이다 말하고 이 자산 팽창 파티 시장에 여러분 참여해서 빨리 무주택자는 집을 한 채라도 사고 1주택자는 한 채 더 사라고 투채 사시라고 하고 다주택자는 뭐 재산세, 종부세 그거 때리는 거 2, 3년간 버티고 내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뭐 자산 팽창 파티가 확 늘어날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또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뭐 장관 내가 뭐 국토부 장관 아니면 하여튼 뭐 그 청와대에서 이 부동산 일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냐 이거죠. 이 단기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현 정권이라든지 현 정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운동권이라 경제적 마인드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라고 보는데 관료들은 할 줄 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관료들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만 놓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10억에서 20억 됐어요. 그럼 이 서울에서 있는 이 건교부라든지 뭐 재경부라든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뭐 18억으로 올랐다. 10억에서 17억으로 올랐다.
거의 뭐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그 정도 5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초기의 금액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시면 아직 부동산 지식이 좀 짧으시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추종하는 세력들, 또는 뭐 집값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지 않더라도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이게 뭐 신문이라든지 경제신문 댓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금액으로 내려야 된다. 초반 금액으로 내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박살 난다고, 이게 속된 말로 파산되거나 자살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돼버렸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는데, 이걸 다시 20억짜리를 10억으로 내려뜨리고 10억짜리를 5억으로 내려뜨리면 되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4년 기간 동안에 그 50% 이상 올랐던 것을 다시 원복시키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20억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10억 됐다가 11억 됐다가 13억 됐다가 15억 됐다가 17억 18억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억에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억대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4억대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억대 산 사람, 어떤 사람은 17억, 어떤 사람은 18억, 어떤 사람은 20억에 샀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현금 주고 샀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현금 주고 내가 만약에 20억 주고 20억 현금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뭐 경제 현상이 뭐 나와서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현금 주고 샀어. 내 돈 대출 하나도 안 일으켜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아마 4분의 3 정도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억짜리가 갑자기 10억으로 떨어지면 담보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럼 은행은 주식으로 치면,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출로 이렇게 하면 반대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은 반대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6개월이나 1년을 텀을 주고 은행 측에서는 뭘 하냐면 일부 상환 요청이 들어갑니다. 일부 상환 요청. 이렇게 전액 상환 요청은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20억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12억까지 담보대출이 있어. 근데 내가 12억 대출을 했는데 만약에 얼마로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5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봐요. 15억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은행권에서는 3억을 상환하라고 그러겠죠. 상환은. 근데 이제 직장이 좋으신 분은 자기가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금융권에서 땡겨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18억 정도로 떨어지면 일부를 못한 것을 이금융권에서 땡겨와서라도 1금융권에 상환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절반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지면 담보 능력이 6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요? 6억을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6억을 갚아야 되면은 못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하지 않습니다. 막 엄청 쳇박을 하죠. 나중에 그러다가 경매를 넣든지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경매를 넣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한두 채가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대출을 일으켜준 총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10,000명이나 예를 들어서 조그만하게 이 정도만 경매로 당하면 괜찮을 건데 만약에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나 30만 명이 막 경매당한다고 쳐줘봐요.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이 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 나는 것을 전혀 정부는 용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건교부라든지 재정경제부 여기 경제부총리 있는 이쪽 부서에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이 급락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을 원하거나 살짝 떨어지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하는 것처럼 집값이 반값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용인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반값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주 작살나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폭망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현 정부라든지 현 정부는 제가 보시면 똑똑한 관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거나 장차관들은 이 정책을 절대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똑똑한 관료들, 건교부에 있는 직원들이라 공무원분들 3, 4급 요 정도 공무원분들한테 요청하면 이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아마 대한민국 집값은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바로 행보하게 하거나 1, 2억 정도는 좀 떨어지게 누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찍어내더라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냐? 양도세를 완전 완화시키는 겁니다. 양도세를 얼만큼 완화시켜버리냐? 자, 1주택자는 무조건 세금 빵원이죠. 제가 보기에는 2주택자까지도 세금 빵원 시켜버리면 됩니다. 양도세 빵원. 그리고 3주택자 이사들은 지금 현재 2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빵원이에요. 근데 일시적 2주택 하지 말고 그냥 2주택자 무조건 빵원 처리해요. 그냥 내놓으라 이거죠. 근데 너 많이 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양도세는 빼고 한 주민세 정도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주민세 정도만. 그리고 3주택자들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데 이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6%, 15%, 25%, 36%, 40%, 42%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요거 다 없애버리고 세율 한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좀 쑥스럽죠?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22년 말까지 어떻게 한다? 다 3주택이나 4주택, 5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면 양도세를 얼마만 내나? 10%만 내라 이거죠. 너가 5억 주고 샀는데 10억 됐어. 5억 먹었잖아요. 5억. 5천만 원만 내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내놓을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했는데 20억이 팔았어. 그래서 10억 차익 남겨 먹었어. 그런데 세금 1억만 내놓으라 이거죠. 엄청나게 그럼 많이 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억 이렇게 차익 남겼는데 세금을 막 50%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안 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제가 봤을 때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는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 지역 내에서는 취득세는 두채 사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타 지역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 10% 때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다가 내 광주 광역시에 집이 있고 서울에다가 집을 사. 그럼 10% 때리라 이거죠. 이게 왜냐면은 내가 광주 광역시에 있는데 대전에다 집을 사. 물론 인사발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케이스는 좀 대부분 적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뭐죠? 90% 이상이? 그렇죠. 투기죠,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고, 좋게 표현하면 투자고. 그런 분들. 근데 그런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왕창 올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뭐냐면은 이거 재산세가 지금 과하거든요. 운동권 정부.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택을 뱉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엄청 되어집니다. 그러면 집값은 저는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운동권 출신들은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어쩐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똑똑한 관료들의 의견을 안 듣고 보십시오.
취득세 우설나게 비싸게 올립니다. 막 8%, 13.2% 이렇게 올렸어요. 예, 사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양도세도 막 50%, 60%, 70% 때려요. 그럼 또 팔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또 재산세는 또 얼마를 때리냐면 재산세도 막 이제 봐보니까 재산세도 뭐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얼마를 내려는 거지. 세금이 거의 뭐 종부세까지 하면은 거의 막 10% 가까이 돼버린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그냥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을 두 채나 세 채, 뭐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떡하라는 거죠? 보유하라는 것인지, 팔라는 것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냥,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봐보면은,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이 가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다. 양도세를 왕창 대폭 완화시켜주는 거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왕창 완화시켜줘요. 지금에 있는 기존에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뭐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이나 했었던 그 때보다도 더 완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10% 이하.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다 적용시켜주고 10% 이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세금이 10% 때리는데 5억 차익 먹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것 저것 막 빼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도 안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죠. 그러면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엄청나게 뭐냐면은 그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제 생각에는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발표를 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극단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또 뭐 좀 또 극성적인 세력 사고방식 이거 엄청 반대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왜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범죄자고 속된 말로 이민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그 피 빨아먹은 놈인데 이놈들 세금 그렇게 싸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세금 아주 왕창 절반씩 아주 60% 70% 뜯어내서 아주 다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이 친구들은 운동권 출신이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보좌진하고 있는 부동산 담당 하시는 그 사회수석, 정무수석, 뭐 이런 비서관들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그죠? 임기 끝날 때까지, 정권을 뺏길 때까지, 정권을 뺏길 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봐보면 우파들은 또 이런 것 같더라고. 우파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웃겨요. 취득세도 막 인하시켜줍니다. 양도세도 막 또 인하시켜줍니다. 재산세도 막 또 인하시켜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정책에 입안자가 되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이제 되어지는 현상에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양도세를 대폭 인하시키는 건데 현 정부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부들은 양도세 왕창 세금 뜯어가지고 소득 1분이자 2분이자들 지금 또 돈을 좀 갖다 줘야 또 이렇게 선거에 나를 찍어주라고 지금 돈을 뿌려야 될 건데 양도세 인하해 버리면 뜯어낼 세금 없어서 못 뿌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해왔던 정서 주장에 안 맞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봐보면 인조반정 이렇게 해서 인조가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할 때 주화파하고 척사파하고 토론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척사파 질 줄 알아도 끝까지 싸우자. 우리 죽어도 끝까지 싸운다 이런 거잖아요.
아마도 그 이념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 준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뭐 집권 세력들은 아마 이 부동산으로 지금 민심이 이반이 많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그 이념적 부동산 컨트롤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가진 자들한테 많이 세금을 뜯어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놈들이 아니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불리 먹은 꼴을 그 꼴을 절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인하시키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그래서 도리어 지지해줬던 이런 민주당 사람들을 서민들한테 더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자기 모순이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뭐 듣고 받아준다면 좋겠죠. 근데 제 의견은 뭐 제가 하는 말고도 여기가 하는 것은 현재 뭐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우리 세제팀, 재경팀, 고용공유팀, 2급, 3급, 4급 공무원들이 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 20년 해보신 분들이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더 높은 1급, 2급 공무원이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찍어 눌러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의견을 내. 의견 자체도 못 내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